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요. 이제 드디어 기출문제 풀이반 과정을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 기출문제 풀이반 하셨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했었던 거는요. 좀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엄선되는 문제.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좀 더 빨리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때 했었던 거고, 오늘부터 하는 수업이 이제 정식으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소개를 좀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아, 수업 듣자, 답 체크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수업하고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법이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이 격변이 일어났었던 게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막 그 개정되고 또 다시 재개정되고 해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거쳐오면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문제가 가장 정제가 잘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문제는 어떻죠? 기본법이나 공사업법이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상관이 없는데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법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거든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으로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되면서 법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손을 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그 부분의 문제가 조금 어색한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또는 그 기출 변형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출을 변형하면 그게 무슨 기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는 법의 어떤 용어 변화에 따라서 사소한 변화 있죠. 내접한다가 통과한다로 바뀌거나 이런 식의 정도의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규는 뭐가 중요하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출 문제를 푸는 거는 요걸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접했고 알게 모르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익숙한 문제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야. 그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시험을 몇 번 보신 분들, 제시나 삼시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기출 문제만 달달달달 풀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그거를 변형시켜서 내거나 안 냈던 부분을 계속 내요, 교수님들이. 그럼 우리 기출 문제 왜 풀어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약간 지문 같은 거거든. 교수님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 과거,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과거가 뭐야? 미래를 보는 거울이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여러분들 뭘 주목하시냐면 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구나. 됐습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이 문제 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읽었을 때 빨리빨리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을 하고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될 건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규는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좋으냐면 아,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해. 왜냐면 법조문을 그대로 내니까. 알겠습니까? 소방학개론하고 달라. 소방학개론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저런 것도 알아야 돼. 되게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법조문 예를 들어 기본법을 막 달달달 읽어서 와 다 외웠어. 그럼 어떠한 문제를 내더라도 사실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학교라는 건 다르게 법규는 내용 설명 위주로 갈 겁니다.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됐는지 그걸 한번 풀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셨을 건데 좀 훑어보신 분 느꼈을 건데 2017년 이전 문제는 없습니다. 2016년, 2012년, 2014년 이런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없는데요? 내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 쓰는 말로 뭐 현타가 왔다 이러죠. 그 보건대 문제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제가 보건을 하러 들어가 가지고 느낀 게 아, 이거 보건 문제는 보건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딱 뭐를 보건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을 시킨다면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시험지를 훔쳐오는 정도의 보건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법규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복원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이거였어요. 까지밖에 복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기억의 파편을 조합시켜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거야 라고 복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소방학개론은요. 옛날 문제 보면 어때? 되게 단답형 문제가 많죠. 왜 그런 거야? 그게 복원의 한계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는 그렇게 단답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뭘 느꼈느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자, 요거를 복원된 문제라고 하는 걸 일단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를 하느냐? 공개된 문제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딱 진짜로 시험에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문이며 스타일이며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투나 뉘앙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샅샅이 분석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이거를 느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소방학개론 쪽이 더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법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이런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쭉 내용 설명 위주로 가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뭐 보건대 문제를 제외하고 보건대 문제 마찬가지인데 요 문제들 쫙 모아보잖아. 그러면 어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막 몇 문제씩 겹치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지. 이 문제만 다 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안 나왔던 부분들은요. 그렇죠. 빈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요즘에 문제를 내니까 이 기출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예상 문제 풀이반 있거든. 미처 기출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또 예상 문제 풀이반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하시면은 아마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건데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공부해? 기출 문제도 단원별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도 단원별로 일단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딱 정렬이 된다. 근데 시험지는 어떻게 나오죠? 섞어서 나옵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찾느냐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면은요 아마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시면 좋은 성적이 나올 좋은 성적도 중요한데 짧은 시간에 좋은 성적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법 같은 게 지문이 되게 길어. 그래서 거기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계법규하고 소방학교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습을 해드리면 그건 제가 그런 다음에 고득점이 나온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다 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이거죠. 우리 문제는 철저하게 공개된 문제 위주로 나왔다. 그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간부보생, 그 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 그리고 나중에 예상 문제집 풀 때는 거기에 이제 뭐가 막 나올 거냐면 시설관리사 문제가 싹 나올 겁니다. 승진 시험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풀어본다. 공개되는 문제를 그 정도로 풀어보시면 아마 벗어나는 내용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충실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만 낼름낼름 풀면 재미가 없어.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2번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그냥 답 체크하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오면 지겹더라도 저는 일단 내용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사실 지겨워도 제가 더 지겹죠. 나 좀 전까지 소방기법부 졸라 설명하다 왔어. 근데 지금 와서 소방기법부 또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떤 줄 알아? 꿈속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수업하는데 꽤나 정확해. 뭔 얘기를 하는지 꿈속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또 해. 깨고 나니까 막 피곤해. 왜? 꿈속 내내 수업하다 왔거든. 근데 일어나서 또 어디 또 수업하러 가야 돼. 인생 이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서 있으신 분은 기본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제 설명 열심히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